시술이나 수술 고민 중이시라면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때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분 진짜 굉장히 이쁘셨는데. 원장님 뭐 하세요? 제가 이분 굉장히 팬인데 최근에 무슨 시술 받으셨나 봐요. 그분 저도 봤는데 진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연예인들 오랜만에 보면 옛날 느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쵸.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져서 놀라는 분도 있는 반면에 성형이나 시술로 예전만 못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 분들도 이런 시술이나 관리 많이 하잖아요. 얘기 나온 김에 원장님의 의사로서 이건 제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 오늘은 그런 내용 조금 무겁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로는 안면윤곽 수술입니다. 제 고객 중에 40대인 분이 계시는데 얼굴의 사이즈를 좀 줄여보겠다고 안면 윤곽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얼굴이 너무 처지고 울퉁불퉁해졌다고 속상함을 토로하셨는데요. 보통 안면 윤곽 수술은 20대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은 좀 너무 늦은 나이에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뼈 관점에서는 이 정도 나이에는 상관이 없지만 연부 조직, 피부, 지방 패드 등은 탄력이 떨어져서 골격과 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V라인을 위해 젊었을 때도 밑에 하악골을 너무 자른 경우에는 턱선이 무너져서 다시 울세라나 이런 시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면서 피부 및 연부 조직을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 지방분해 주사, 울세라, 인모드, 필러 등을 하셔서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오셔서 눈 및 필러 시술을 받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 거상술인데요. 이거는 또 너무 젊은 나이에 시술을 하셨습니다. 제 고객 중에 20대 중반이신 분이 계셨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을 조금 가리고 오셨길래 무엇 때문인지 하고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얘기하는 과정 중에 옆 얼굴을 보니까 머리 라인에 한 5cm 이상 되는 흉터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얼굴을 일부 가리고 계셨는데요. 보통 안면거상술은 최소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하는 걸 권장드린다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어서 60대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어린 경우에 하는 경우는 올려야 할 조직들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고 향후 재수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의사의 술기와 꼼꼼함에 따라서 흉터가 크게 남는 수술인데요. 흉터 없이 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로 당기는 리프팅도 있지만 안면 거상술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합니다. 이분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안면 거상술을 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근육 퇴축술인데요. 보통 종아리나 사각턱 등의 시술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도 제 고객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종아리 보톡스 시술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유달리 다른 분보다 비정상적인 근육 모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종아리에 시술 받은 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종아리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보톡스가 너무 비쌀 때나 지방분해 주사가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 많은 성형외과에서 신경 차단술을 했었는데요. 시술 후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행이 어렵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톡스 시술과 다르게 반영구적인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육의 형태가 보톡스 시술보다 훨씬 기형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래도 근퇴축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무슨 과인지보다 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인데요. 눈밑이 너무 많이 꺼져 있거나 지방이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 수술받게 되는데요. 나이가 너무 들어 눈밑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받게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보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필러로 채우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시야가 좁기 때문에 지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최근에도 안타깝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지열이 부족해서 실명한 케이스가 뉴스에 보도된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시간이 있는 분들에 한해 시술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스킨 부스터 시술인데요. 근데 스킨 부스터는 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제 고객 상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목에 여러 군데 구슬처럼 울퉁불퉁하게 하고 이걸 녹이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쭤보니까 자기가 잘 아시는 업체 사장님이 스킨 부스터를 개발하는데 개발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을 목에 맞아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생긴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미 여러 번 녹여보려고 시도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어디는 피부가 하얗고 어디는 사이즈가 작고 그랬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구슬 모양의 조직들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검증이 많이 된 그리고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 부스터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런 문제가 매우 극히 드물지만 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제품들은 이런 문제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꼭 시술은 병원에서 그리고 허가된 제품을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매우 많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고 이게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술은 늦게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 핵심이네요. 네, 늦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